펜머스 문화선교회는 그 시대적으로 이 폐역한 문화를 하나님의 건강한 문화로 좀 회복시키고 또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는 그 다음 세대 문화에 주목을 해서요. 그래서 홀리키즈나 에코클럽 같이 유아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의 교재를 발간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휴관 없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끊어가셔도 됩니다. 예. 네. 지난 10년간 이 유아 유치부 교재인 에코클럽과 또 유초등부 교재인 홀리키즈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한 T4J를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행해 왔고요. 또 특별히 문화와 함께하는 예배로 한국교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 명령 그 자체를 보면 굉장히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문화를 폭넓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술과 공연 같은 경계의 문화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특별히 문화사역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한 시대가 갖는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를 전달하는 미디어와 그리고 그 문화의 속에 담기는 콘텐츠가 함께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미디어가 좀 한국교회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타락하는 과정,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미디어와 콘텐츠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디어는 그 시대에 맞게끔 굉장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의 질이 아주 낮아지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가 굉장히 낮아지거나 혹은 문화가 타락됐다고 저희가 평가하는데 사실 미디어와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문화사역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적합한 동시대적인 문화라는 이 틀거리 안에 정말 우리한테 순수하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자는 것이 저희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바라보는 문화의 취지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세련된, 보다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날마다 현재화시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저희가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이냐 두 가지 전부에 대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미디어를 새롭게 만드는 일, 또 그 안에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일을 함께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디어와 콘텐츠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 미디어 자체와 콘텐츠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발달된 세상적인 어떤 미디어를 교회 내에서 활용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전자악기라든지 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거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발전된 미디어 정태를 콘텐츠와 동일시해서 그것이 타락된 것이다 혹은 세상의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에 생겼던 문제는 미디어 자체가 낙후되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수준이 대단히 낮다. 콘텐츠가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장의 사역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동시대적인 문화의 어떤 틀거리, 미디어를 갖출 수 있을까? 그래야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을 보다 명확하게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독교란 문화가 그렇게 유치한 또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자분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보다 면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 한국교회에 정말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펜머스의 모토자 슬로건이 문화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의 어떤 사역의 중추인데요. 첫 번째 다음 세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다음 세대의 교육과 예배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 자체가 예배를 위한 콘텐츠이자 동시에 교육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문화를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에서 수용하되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정수와 진수를 아무런 부담감 없이 만날 수 있거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더불어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정과 소통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제대로 정착을 하고 한국교회가 보다 명확하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유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언어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 언어가 다르다면 그 벽과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다 더 문화적이어야 되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복음적인 콘텐츠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교육 그리고 예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적인 부분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다 나은 문화 세상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일을 여러 번 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작년 저희가 진행했던 송정미 교수님의 25주년 콘서트 더 축복송 같은 경우였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내로라 하는 그런 뮤지션들과 함께 20여일간의 공연을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연장에서 가졌습니다. 물론 전회 매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저희가 내년 5월에도 미국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카네기홀 그 메인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네기 메인홀이라는 스톤홀은 무려 2,804석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거기서 공연을 한 한국 가수로는 5명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 가수로도 송정미 교수님이 6번째이고 그리고 CCM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그 공연을 준비할 때도 세상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냥 단순히 기독교적으로 만족하는 교회용이나 집회용의 공연이 아니라 세상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연으로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늘 함께 고민해왔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고 소규모의 교회, 중소규모의 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은 부서별로 사역자를 따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여건이 아무래도 큰 교회, 대형 교회보다는 좀 모자라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 콘텐츠나 예배 콘텐츠를 좀 더 잘 활용하면 그 어려움과 그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과 친밀하게 의도되는 작지만 아주 강한 지역교회입니다. 더 이상 대형 교회 혹은 지역을 떠난 교회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가족과의 유대감을 만들어내긴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백석교단 같은 그 교단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교회, 중소규모의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구성하고 그 교육부서를 통해서 보다 강화된 문화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만약 기획한다면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저희 펜머스 문화선교에서 제공하는 몇몇 컨텐츠랑 함께 조인해서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보다 적은 인원으로 심지어는 헌신된 교사 1명이나 또 뛰어나게 준비된 자원봉사자 1~2명으로 훌륭하게 그 부서 예배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 콘텐츠를 저희가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또 실제로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함께 고민 나누시고 함께 진행하고자 하면 저희는 기꺼이 그에 대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초등부라고 보통 요즘은 부서를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유년부가 따로 있고 초등부가 따로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유아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유치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 교육자가 여러 아이들을 한 번에 통솔을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 적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그러니까 기독교적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정도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어느 공간에 함께 모아두고 돌보는 형태, 아이를 양육하는 형태, 보육하는 형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에코클럽이라든지 홀리키즈의 컨텐츠는 한 사람의 교사와 헌신자로도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사용해 봤을 때 교사 1명이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에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제공된 교재로 만들기도 배워서 가정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교회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규모가 큰 교회만큼이나 더 정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교재나 커리큘럼을 만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보다 강해지고 또 지역교회로 활성화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이자 첫 번째 어떤 디딤돌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현재 한국교회 현실 상황 속에서 이런 예코클럽이나 홀리키즈 같은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의 교재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들입니다. 보통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분들은 사역자 한 분이서 부서 4개, 3개를 하는 경우가 뭐 정말 흔치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얘기해 주신 게, 특히 이제 유아유치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아유치부 부서 얘기인데, 아이들을 모아두고 그동안은 그냥 일반 애니메이션을 주로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뽀로로라든지 요즘 많이 맞는 그 캐릭터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그냥 교회라는 곳이 그냥 그런 영상을 보러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곳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 에코클럽 교재를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교사는 이제 2분 정도가 도와주시고 간식 준비해 주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동화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또 그 교재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부모가 함께 읽어주는 시간을 만들었고, 또 부모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교회로 통해서 같이 얘기하는 순서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는 가장 작은 부서라고 생각하는 유아 유치부부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유치부 연령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30, 40대입니다. 교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나이대인데 그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이탈하지 않고 한 교회를 섬기게 정착하게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이대 연령대의 교회가 구성원이 튼튼해지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가 튼튼해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목사님이 저희 쪽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코클럽을 좀 나중에 한 게 굉장히 아쉽다. 앞으로 더 많이 알리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 쪽에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